대부분이 정말 허영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위로를 건네고 더 같이 공감하고, 허영심에 쓰신 분들은 본인이 또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죠. 이런 목표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년 안에 막 1억 만들기, 월급 전반은 무조건 저축하기. 근데 이건 너무 현실적으로 무리거든요. 그리고 자꾸 주변하고 비교를 하세요. 주변하고 비교를 하시고,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세요. 이거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저도 이제 경조사가 되게 많이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형식적으로는 일단 그런 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실제로 만나뵙기도 했고, 이렇게 우리 주인공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먼저 그분들이 왜 그런 소비를 하고 있는지부터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왜 이런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만나봤던 그런 분들, 청춘들은 대부분이 정말 허영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위로를 건네고 더 같이 공감하고,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더 많아서 위로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허영심이었던 분들한테는 과감히 이제 근데 그렇게 허영심에 쓰신 분들은 본인이 또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죠. 알고 이제 재무설계사를 만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리고 정말 또는 이제 본인을 위해서 위로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도 이제 누군가한테 공감을 좀 받길 원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저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누구도 그분들한테 위로나 공감,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말들 때문에 더 위험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런 목표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년 안에 막 1억 만들기, 월급 전반은 무조건 저축하기. 근데 이건 너무 현실적으로 무리거든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은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열정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 시작을 하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그리고 결국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난 정말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난 안 되는 인간이야. 좌절하고 스스로를 막 비난하시거든요. 돈 관리도 저는 운동이랑 비슷하고 생각해요. 무료하면 부상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대신에 꾸준히,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비율을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돈은 절대 이제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라고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도에 진짜 포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무리하게, 그리고 자꾸 주변하고 비교를 하세요. 주변하고 비교를 하시고,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세요. 이거 갖고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하면 그 본인을 계속 못 믿으세요. 본인도 못 믿으시고 저도 못 믿으시고, 이러다 보면 이제 중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재무상담사들을 만나실 때 저는 이제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해주는 것처럼 다 해주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 재무설계사들도 잘 분석을 하셔야 되고, 본인이 또 어느 정도는 이게 다른 사람 게 아니잖아요. 내 재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본인이 좀 알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 이런 돈 공부를 좀 하셨다거나 어느 정도 부모님이 금융 쪽에 종사하셔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를 미리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바로 저축을 어느 정도 하세요. 비정기 지출 부분으로 저축을 하시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저도 이제 경조사가 되게 많이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형식적으로는 많이 내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현금, 대부분 경조사비가 현금으로 지출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금이 없다 보면 이제 카드로 이제 돌려서 막 쓰시게 되시는데,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카드 값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것보다는 정말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체면을 걸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진심이 느껴질 만큼. 그래서 금액보다는 솔직히 마음이 우선이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자꾸 체면을 걸어요. 내 체면보다 내가 이 위치에서, 또는 내가 나 정도는 이렇게 하지 않고 금액보다 마음이 우선이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고,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도 결국 재무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리하지 않고 베푸는 게 오래가는 관계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와, 그리고 나의 재정을 함께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는 지금 결혼을 했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경조사 굉장히 많아요. 어제 주말에도 이제 남편 경조사 팀원 가게 되면 이제 좀 팀원이니까 또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저희는 이런 돈에 관련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가 이제 데이트 통장이라고 해서 했던 저축이 있어요. 그 저축에서 비정기 지출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소득이 늘어도 집에서 이제 그 비정기 지출 통장에서 해주는 거는 기본은 5만 원이에요. 근데 나의 친분에 따라서 7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20만 원, 30만 원 더 크게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감당이 가능한 선에서, 사실 결혼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얼마 해라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넘어간다면 저희는 이제 과감히 그거는 이제 거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분상에서 봤을 때 내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런데 좀 친해, 그럴 때는 이제 기본 5만 원에 플러스 선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한 10만에서 15만 원 사이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절약은 단순히 이제 돈을 아끼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는 일단 본인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과 장소를 특히 많이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이 구멍을 막는 순간부터 돈의 흐름이 이제 내 편으로 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절약은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게 일단 아니에요. 불안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절약은 재테크의 시작이자 그리고 저는 끝에 필요한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겁니다. 사실 이게 막 재무설계를 받고 또 돈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뭐 저축하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소비를 막 줄이려고 많이들 하세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200만 원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줄이기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절약을 막 또 이야기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절약은 정말 기초고요. 투자는 성장이에요. 그리고 소비는 어느 정도 휴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나만 너무 또 강조하게 되면 삶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절약만 하게 되면 되게 인생이 너무 궁핍해지고 투자만 하면 또 불안합니다. 또 소비만 하면 또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 균형 이야기하는데 내 수입의 흐름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각 영역에 비율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더 중요한 건 이제 꾸준히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이 결국은 이제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를 쓰시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가계부를 쓰라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이런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쓰시는 그런 뭐 체크카드를 쓰신다 그러면 은행 앱을 통해서 그거를 그냥 한 달치 내역서를 한번 이제 그냥 보시는 거예요. 주말이나 아니면 한 달 뭐 이렇게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이제 수시로 하는 거죠. 그러면 보면은 일정한 시간대, 일정한 장소에서 돈을 많이 쓰시는 부분을 본인이 알게 되실 거예요. 대부분 빨리 모으는 법을 되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끝까지 지키는 법이거든요. 월 250만 원으로 자동이체로 매월 30만 원씩만 모으셔도 10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신다거나 또 상여금 또는 이자 뭐 이런 것들을 더하시면 결국 1억은 시간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속도가 아니라 이 습관의 지속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나를 위해 먼저 좀 띄워놓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먼저 저축을 하시는 분들 결국 이런 분들이 1억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되십니다. 자꾸 충동과 또 주변에서 유혹이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뭐 SNS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나는 정말 꾸준히 저축을 하고 싶은데 또는 너 힘들게 이렇게 막 3,600만 원 이렇게 막 모았는데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상여금 받은 걸로 막 유럽 여행 가고 또 막 이런 사진들 보면 나도 모르게 충동 소비를 또 하게 되세요. 그러면 결국 모으는 것보다도 이제 지키는 거가 되게 힘들게 되시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제 14년 동안 수많은 청춘들의 상담을 하면서 좀 많이 느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몰라서 힘든 게 아니라 혼자라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돈은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그 현실을 조금씩이라도 마주 보시면서 시작을 하는 순간 정말 인생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돈 때문에 힘든 너에게라는 책은 그런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쓴 책이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뭔가 조금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